취업 준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을 잘할 준비를 우린 취업 준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업종이나 직무가 있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취업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기 위한 준비. 그게 취업 준비의 본질이세요. 기업 선택을 하자는 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업종 내에서 나름의 내가 추구하는 전문성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고민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 또는 무슨 전문가가 될 거가 오늘의 제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저는 지금 더 Y랩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보통 이렇게 주로 기업들 대상으로 다양한 HR 관련된 인사 컨설팅 또 인사 교육을 좀 담당하는 회사예요. 반갑습니다. 기홍태입니다. 네. 먼저 생각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사형 목표가 있고 동사형 목표가 있거든요. 명사형 목표는 뭐냐면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 이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명사로 된 것 중에 연봉 숫자, 그 다음에 일하고 싶어하는 위치 또는 직무명, 뭐 마케팅, 재무, 회계, R&D, 품질 이런 것들은 되게 명사로 명확하시잖아요. 근데 명사로 된 목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뭘까요? 명사로 된 목표를 갖게 됐을 때 좋은 점.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져서 우리가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반대로 단점은 뭘까요? 성공과 실패가 굉장히 명확해요. 내가 원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가고 싶어. 근데 A라는 회사에 가지 못하면 취업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그죠? 우리 실패라고 받아들이죠. 내가 원하는 직무가 있었어. 뭐 마케팅이야. 하지만 마케팅 직무를 가지 못하면 또 실패잖아요. 근데 내가 취업을 하려는 이유를 동사로 바꾸면, 즉 회사 취업은 왜 하는 건가요? 뭘 하러 가는 곳이죠? 무엇을 하러 가는 곳이죠? 일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바꾸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이 접목되지는 않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지원한 회사 중에 합격이 안 된 거잖아요. 정말 취업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회사가 10곳이다, 20곳이다, 30곳이다, 뭐 50곳이다, 100곳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100곳을 지원했다고 사실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100곳이 안 된 거지 그 외에 내가 혹시 지원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확산적 사고라 그래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묻지마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무언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을 갖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가치관 또는 뭐 직업관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시장조사 분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시장조사 분석할 수 있는 직업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단어가 뭐냐면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우리 일반적으로 생태계란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연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생태계 하면 맨 처음에 뭐 미생물들이 있고 미생물들이 어떤 땅의 요소를 만들고 그 땅에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고 또 그 식물을 먹는 뭐 초식동물이 있을 거고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나오고 토끼 있으면 위에 뭐 늑대 있고 늑대 위에 뭐 호랑이 있고 맨 위에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태계에서 배웠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업종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지금 경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이는 어디일까요? 반도체. 흔히 말하는 지금 반도체 업종이 슈퍼사이클에 들어섰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각 반도체 회사들이 많은 투자와 고용을 진행 예정에 있고 그래서 혹 내가 반도체 업종에 가고 싶어라고 이제 생각이 만약에 누군가 들었을 때 제가 보통 여쭤봐요. 그러면 어느 반도체 회사를 가고 싶나요?라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다 우리 예상되는 그 대답. 이 업종의 가장 1위인 그 회사를 이야기하겠죠. 또는 또 가장 요즘 인기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뭐 자동차 회사.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가고 싶으신 분에게 제가 여쭤보죠. 그럼 다 어디를 대답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위 회사.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 회사 혼자서 반도체를 다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가 없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 그리고 프론트 단이라고 하는데 앞에 전 공정 단계에 뭐 이렇게 애칭이나 포토 공정이나 이런 공정에 있는 회사들 그리고 후공정 단계에 있는 백엔드 단계에 있는 회사들 그리고 패키징하는 회사들 테스트하는 회사들 관련된 장비 재료 업체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업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냐면 그 하나의 마지막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개의 회사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의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혹 우리가 원하는 그 뭐 1위 회사를 가는 것도 좋죠. 제일 좋죠. 사실은 가고 싶으면. 근데 혹 못 갔을 경우에 그 대안,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야 20곳만 지원하고 우리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볼 거잖아요. 찾아보려면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업종인 거죠. 업종. 그러면 우리가 질문만 하면 돼요. 그 회사 말고 그 회사가 속한 업종에는 어떤 생태계가 있을까? 그리고 어느 회사들이 있을까? 라고 하면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자동차의 무엇일까요? 보통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까지 우리가 이제 협력사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렇게 1차 협력사만 하더라도 총 887개 정도, 1000개에 가까운 회사들이 있고 2차, 3차 협력사까지 고려하면 수천 개 회사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럼 내가 마지막 그 완성차는 가지 못하지만 난 자동차 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라고 목표가 잡혀지게 되면 최소한 자동차 업에서 어떤 생태계들이 존재하고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그러면 자동차 업을 목표로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차 협력사까지만 나는 갈 거야 라고 만약에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몇 개의 회사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80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800개 회사를 다 지원하고 나서 안 되면 난 자동차업이 안 됐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우리는 8개를 지원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개의 회사들을 지원하고 그곳이 안 됐을 때 취업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고민은 뭐냐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내가 알고 있는 기업 수, 내가 지원했던 기업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보통 흔히 말하는 채용 포털 사이트, 취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업종,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반도체 또는 내가 원하는 직무, 뭐 마케팅, 영업으로 검색해서 실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리스트업한 다음에 하나씩 지원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광고 나와 있는 배너들을 보면서 저 회사 로고가 너무 익숙해라고 해서 혹시 클릭하진 않나요? 전자에 가깝나요? 후자에 가깝나요? 그렇죠, 후자에 가깝잖아요. 자, 후자처럼 지원하면 또 힘든 점이 생겨요. 뭐냐면 그 회사의 이름은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의 기업 수가 몇 개일까요? 300만 개가 넘어요. 여러분 300만 개 기업을 다 아시나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300만 개 중에 정말 좋은 기업들을
그러니까 나랑 맞는 기업들을 다 알고 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너에 있는 로고들을 보고 클릭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기업인데, 정말 좋은 우량 기업이고 강소 기업이고 또는 정말 대기업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 로고를 본 적이 없어서 클릭하지 않으면, 혹 그 회사가 내가 지원했으면 그 회사가 나를 뽑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에서만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률이 되게 줄어들어요. 어느 회사에 지원해서 냈을 때 저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불합격 또는 떨어졌어 이런 말을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면 떨어졌다는 말은 마치 내가 어떤 느낌인가요? 그 조건에 내가 부족해서 안 된 것 같아라고 해서 결국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합격되거나 떨어지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근데 안 맞았어. 그 기업이랑 나랑 맞지 않았나 보다. 나는 동그라미인데 그곳은 네모를 뽑았나 보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를 뽑는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야지. 그러니까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원할 때도 훨씬 더 적극적 구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을 여러분들 관심을 갖게 될까요? 내가 동그라미라면 그 기업도 동그라미를 뽑느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동그라미가 뭐냐면 바로 업종, 직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또 여성분들도 많으신데, 최근 여성 지원자들이 또 많이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죠. 또 화장품 굉장히 또 유망한 업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화장품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셨네요. 그래서 어디 지원하실 예정인가요? 라고 했더니 저는 뭐 A사를 갈 거예요. 어딘지 예측이 되시는 그 회사죠. 그래서 여쭤봤죠. 혹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이제 업계 매출 2위 회사인 뭐 L 회사를 갈 거예요. 혹시 L도 안 되면 해서 이렇게 나름 본인이 알고 있는 브랜드 한 5-6개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기를 다 지원할 거래요. 근데 혹시 거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 했더니 그러면 화장품 회사에 다 떨어진 거니까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는 그 5개만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는 몇 개가 있을까요? 400개? 식약처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아까 그 여성 지원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5개에서 10개를 지원하고 나서 나는 화장품이 취업이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할 때 말할 수 있나요? 6,422개를 다 지원해서 다 안 됐을 때, 여러분 진짜 상식적으로 만약 6,422개를 지원했을 때 한 군데도 안 될까요? 그 중에 정말 따로 화장품에서 준비하신 분인데 안 맞는 회사가 모두 안 맞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원을 하시면 여러분을 충분히 도형이 맞아서 궁합이 맞아서 적합해서 뽑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확실히 그거는. 그런데 가장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기회를 스스로 지원하지 않아서 연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뭐 사람의 아까 각 기준대로 지원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연봉 순서대로 지원할 수도 있고, 6,400에서 가장 연봉 높은 회사부터, 또 나름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브랜드나 그런 화장품 제품 종류에서 나름 시장 점유율이 큰 회사대로 지원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추구하는 직무를 뽑는 회사대로 지원하실 수도 있고, 나는 중국 시장이나 뭐 남미 시장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쪽 산업을 진출하려는 쪽에 지원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는 어떤 분도 봤냐면 난 성인 화장품 말고 최근 유아용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유아용 화장품 중심으로 지원을 할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난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 요즘 화장품 스타트업 굉장히 많거든요. 스타트업에 시작하고 싶어 하면 스타트업 중심으로 지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나름의 그 기준에 의해서 그 6,400개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름 나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나씩 하나씩 그 순서대로 하시게 되면 나름 그 중에 어느 곳에는 분명히 합격을 할 거거든요. 그 하나 예를 들어서 나름 내 기준에 충족하는 회사들을 쭉 리스트업 했더니 뭐 100개 정도가 나왔어. 그런데 또 하나 사실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면 그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채용을 하고 있어야 되죠. 내가 굳이 기간 중에. 그래서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이제 계속 들어가서 매일매일 사실은 그래서 구직 활동을 아까 배우나 가수들이 매일매일 오디션 정보를 찾아보듯이 우리도 해야 될 건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직무가 채용 공고가 났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걸 우리가 첫 번째 구직 탐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없나 확인을 한 다음에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직 활동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내 기준에 아까 말한 대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나름 내 기준에 의해서 뭐 30개 기업들 또는 100개 기업을 생각했었는데 내가 내 기준에 의해서 한 30번째 회사 난 정말 첫 번째 회사 가고 싶은데 최종 합격은 30번째가 됐어 라고 했을 때 내 기준에 의해서 30번째 회사에서 20번째, 10번째 또는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이직. 커리어라고 불러요. 맞아요. 커리어 바로. 그게 바로 커리어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 커리어 이동이죠. 제일 더 좋은 말로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회사가 여러분의 평생 회사가 될 거면 어떤 회사 선택에서 정말 신중한 게 맞아요. 그게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이었죠. 종신 고용 구조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또 지금은 신입 채용보다는 어떤 시장이 계속 많아지냐면 경력 채용 시장이 계속 커지는 추세거든요. 우리도. 그런 고용 유연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커리어에 있어서 혹 이직을 할 때 또는 상향 이직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가장 기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친구가 사실 되게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화장품의 마케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마케팅 회사 몇 곳을 지원해서 포기를 하고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식품업의 마케팅으로 취업을 했어요. 나름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난 마케팅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품업에서 계속 마케팅을 보통 이제 경력이 한 3년, 4년, 5년차 되면 이제 경력 지원들을 많이 활발히 하시는데 내가 식품업에서만 마케팅 경력 5년을 쌓았어요. 3년을 쌓았어요. 그러면 화장품업의 마케팅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할 때는 당장 간절해서 그 고민을 못 하는데 막상 아까 말한 제가 많은 직장인들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직장인들을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후회하는 건 뭐냐면 업종 선택이에요. 직무나 기업이 아니라. 왜? 나름의 내가 경력을 잘 쌓았어. 마케팅에 대한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화장품을 하고 싶어.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청년기의 꿈이었던. 하지만 경력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고민할 건 두 가지예요. 나는 어떤 그 업종, 화장품업, 뭐 반도체업, 말하면 유통업 그런 업종에서의 전문가가 될 거냐. 아니면 나는 직무의 전문가, 마케팅의 전문가가 될 거냐. 그럼 만약에 마케팅의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은 식품에서 마케팅에서 그 업의 전문가가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고민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예를 생각하게 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데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는 Y에 대한 고민. 내가 왜 그곳을 가고 싶어 할까? 업종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걸까? 직무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을 걸까? 아니면 기업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기업 꼭 가는 게 맞죠. 그럼 그 기업의 조건이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연봉이야 라고 하면 또 연봉이 높은 수준이 될 거고. 그래서 먼저 우리만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좀 고민해보자 오늘. 그리고 나면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how나 지원할 수 있는 곳, 채용 공고, what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 좀 조언을 드리면 우리가 선택할 때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회피 동기. 회피 동기는 느낌상 알겠죠? 어떤 걸까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취업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어디든 빨리 취업해야 되겠어. 그래서 혹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일단 취업하고 보는 건 어떻게 보면 회피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다만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었던 분이면 후회할 가능성이 좀 크긴 해요. 아, 그럼 그때 좀 더 내가 알아보고 더 많이 지원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물론 사실은 이게 나쁜 선택도 아닌 이유가 막상 어느 곳에 갔다고 하더라도 경험을 해봐야 알잖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 HR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알았던 것과 막상 회사 와서 HR, 인사를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하게 될 일을 탐색해서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좀 더 인생을 멀리 볼 경우에는 탐색의 과정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는 경험해보자. 그래서 그게 나랑 맞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평생도록 오랫동안 하면 되는 거고, 혹 해봤는데 정말 생각한 거랑 달라 라고 하면 사실은 다시 이직이나 다시 재구직 활동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그 첫 취업을 무조건 뭔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 조바심도 그런 차원에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당장 급해서 간절하기 때문에 취업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절대 아니다. 대신 아까 말한 접근 동기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게 명확할 경우에 하는 선택들. 나는 업종이야, 나는 직무야, 나는 기업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취업할 것인가 한 번쯤 오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산업이란 뭐냐면, 업종이란 뭐냐면 어떤 유사한 재화나 용역, 즉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동일한 기업들이 모여 있으면 그걸 우리는 업종, 산업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개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의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회사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자동차 업종, 자동차 산업이란 말을 하죠. 또는 미디어 업종, 금융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업종이나 산업에서 고민을 해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실질적으로 입사 지원하실 때 조금 전 제가 지원을 타겟 목표가 잡히면 지원을 이제 많이 하면 확률적으로 좋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원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점일까요? 자기소개 쓸 때 가장 부딪히는 첫 번째 어려움. 뭘 쓰기 가장 어려울까요? 저 지원 동기. 왜? 사실은 그 기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었어. 그런데 오늘 채용 공고를 보니 채용 공고가 났어. 그래서 그 기업에 지원 동기를 써야 돼. 그런데 솔직히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처음 너를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고민해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계속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하죠. 근데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억지가 나오게 되고 나답지가 않고 스스로 나는 뭐하나 회의감도 들고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 기업도 알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어떤 특정 기업에 맞게 사실 준비를 하고 평상시에 고민을 해온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들을 수 있는 팁이 바로 업종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나는 평상시에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왔고 준비를 해왔어. 그런데 너희 회사가 화장품 회사잖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뽑는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지원했어. 사실은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작성하시오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에는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왜 화장품업에 지원했는지라고, 또는 왜 마케팅 직무에 지원했느냐고.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니까 너무 힘드셨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정말 그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되지만 그게 없는 경우라면 최소한 그 업종이나 직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었고 준비해서 지원했다고 하면 사실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맞는 입사 지원이 가능해지는, 목표가 있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지원할 때도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죠. 왜? 특정 업종에 맞게, 특정 직무에 맞게 내가 준비한 내용들 다 정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마다 약간의 질문 내용과 그 분량만 달라질 뿐이지 묻는 건 굉장히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겟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데 있어서 되게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산업 그 업종 선택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커리어 이동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직했을 때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그 업종 내에서 나름의 그래도 잘하는 기업 또는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거나 원천 기술 또는 무언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비즈니스 생태계가 서로 자기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M&A. 그렇죠? 서로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글로벌 추세죠. 근데 우리나라 점점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또는 나름의 독특한 아이템을 갖고 시장 점유율이 나름 이 분야는 되게 좋아하는 회사가 있게 되면, 또는 그 더 큰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M&A 하면서 내가 이제 그 회사의 소속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핵심 기술이나 또는 그런 경쟁력 있는 것을 내가 일로서 경험을 하고 경력을 쌓게 되면 이직을 할 때도 더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기업 선택을 하자는 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업종 내에서 나름의 내가 추구하는 전문성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고민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 또는 무슨 전문가가 될 거가 오늘의 제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그럼 그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곳에 가서 그 전문성을 쌓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 커리어를 개발시켜 나가는 게 용이하거든요. 그런 때 적합한 기업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게 이제 기업 분석인 거죠. 단순하게 매출이 얼마다, 뭐 시장 점유율 얼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산업 분석 내 기업 분석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업종과 직무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냐 뭐냐면, 같은 영업이라도 제약 업종에서의 영업과 보험업에서의 영업과 유통업에서의 영업과 제조업에서의 영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직무라도 내 성향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가까운 직무는 업종의 영향을 받게 되세요. 똑같은 직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그 직무의 성격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 이게 첫 번째 여러분도 진로 선택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세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산업과 직무를 분석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내 커리어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첫 시작이다. 그리고 그런 고민과 준비를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직 활동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에도 집중적인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 준비는 무엇인가요? 흔히들 하시는 것. 취업 준비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외국어 시험 준비, 또는 뭐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뭐 또 면접, 우리는 취업 스터디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취업 준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을 잘할 준비를 우리는 취업 준비라고 하거든요. 자, 기업 입장에서 취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 속에 있는 취업 준비를 잘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할까요? 일 잘할 사람을 뽑고 싶어 할까요? 일 잘할 사람을 준비하겠죠. 셰프가 되고 싶은, 요리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매일매일 무슨 연습을 할까요? 요리.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업종이나 직무가 있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취업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기 위한 준비. 그게 취업 준비의 본질이세요. 그래서 그런 취업 준비를 했다고 적는 것이 자기소개서, 그런 준비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느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최소한 내가 지원하는 곳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역량이라고 하면 그 역량의 가장 첫 번째 단계 뭐냐면 지식, 스킬, 자세, 그 세 가지를 보통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의 방법을 같이 이제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에는 상장사들이 있고요, 비상장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구직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흔히 말하는 매출이 높거나 뭐 대기업에 불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상장사가 되게 많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상장사일 경우에 그 기업을 가장 분석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상장사들은 항상 공시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다트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우리가 업종에 대해서 고민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생애 총소득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업종이든 산업에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 역사가 증명해왔죠. 흥망성쇠. 그 가장 컸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쇠퇴기를 가는 거고 어느 나라든 어느 비즈니스든 항상 흥망성쇠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 분야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직 시기에 가장 그 비즈니스의 정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가 산업이 어떨까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도 많이 뽑습니다. 정점일 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더 중요한 건 커리어, 그다음에 생애 총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일 때 그런 회사들의 대부분 일반적 특징이 뭐냐면 경쟁률이 높습니다. 예, 많이들 인식되어 있고 많이들 지원을 하니까 사람도 많이 뽑으니까. 그런데 정점을 찍었다는 건 결국 뭘까요? 내가 직급이 올라가 경력이 쌓일수록 같이 산업이 쇠퇴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사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시작 단계. 이제 산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같이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내 커리어의 정점과 같이 산업의 정점이 맞이하고 나랑 같이 쇠퇴란 말이죠. 그렇지만 같이 저물어 가는. 이게 수십 년에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내가 좀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향이 있으면 이렇게 첫 시작하는 단계서부터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망산업, 유망업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한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신사업 쪽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또 결정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또는 저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보통 기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소재 산업은 그냥 이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본인의 직업관에 달려 있어요. 나는 어떤 성향인가. 또 저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곳이 있어요. IT처럼.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맞는 것. 나는 그럼 어떤 성향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업종을 또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취업하면 뭐만 생각하나요? 국내 기업.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50만 이상의 분들이 외국계 기업, 다국적 기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는 또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고정관념 선입관이 있죠. 뭘 잘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 돼.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제가 이제 그 오해를 한번 풀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사실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입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인턴이나 일단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작 자체가 좀 달라요. 군대 기업은 신입 공채란 말이 있지만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은 이제 계약직 인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국내 기업은 한번 신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에. 해고가 쉽지도 않고. 그럼 이왕이면 영어 잘했으면 좋겠고. 이해되시죠? 뽑는 입장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갖췄으면 좋겠어. 언젠가 활용할지도 모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어 전혀 안 쓰는 부서도 뭐 영어 보잖아요. 혹시 몰라서. 오래 다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 그 인턴이나 객실 뽑을 때는 단기 채용이기 때문에 딱 그 일에 적합한 역량만 필요로 해요. 왜? 우리 회사 6개월 정도 1년 정도만 있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어를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영어를 보는 게 명확하게 영어를 본다고 그 채용 공고에 써 있고. 그래서 내가 영어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직무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어. 경험 차원도 좋고 아니면 나는 또 외국계 기업에서 한번 커리어를 쌓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시작도 있으니까 너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고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나름의 최선의 방법을 시작은 하고 나서 계속 꾸준히 영어를 하면서 근데 다니면서 영어를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업무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문법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큰 지장이 없거든요. 우리가 정작 못하는 건 그 단어 어휘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급여 업무, 여기서는 컴펜세이션 업무. 이게 입에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만 붙이면 이렇게 영어 할 수 있듯이 충분히 가능해지니까 어떤 외국의 부담 없이 또 국내 기업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란 또 다른 대안.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몰랐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방법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좀 넓어지기 시작하고 또 제가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해왔던 방법으로만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반드시 뭔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대안은 늘 존재하는 게 세상이다. 넓다, 세상은 정말. 그래서 기존의 방법을 좀 벗어나서 넓게 바라보시면 늘 기회는 올 거고, 그다음에 취업을 넘어서서 경력이라는 큰 그림에서, 단지 첫 연봉이 아니라 생애 총소득이라는 큰 그림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시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죠?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